여러분, 요즘 이런 뉴스 기사 한 번쯤 보셨죠? 실손보험 개편 논의 본격화, 비급여 보장 조정 가능성, 중증, 비중증 구분 검토. 참 듣기만 해도 불안해지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사만 보고서는 이 변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왜 지금 실손보험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논의되고 있는 변화들이 소비자인 우리에게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풀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간 여러분의 의료비 부담에 직접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실손보험은 원래 내가 낸 병원비를 실제 손해만큼 보상해주는 보험,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도 병원비가 나가면 실손이 그 빈틈을 채워주는 보험입니다 라고 설명드리는 게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소비자분들이 실제로 느끼는 변화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보장이 줄었다. 비급여는 예전처럼 쉽게 청구되지 않는다. 병원 자주 가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런 느낌들, 사실 모두 구조조정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실손보험은 이미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여러 번 개편을 겪었고, 지금은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초안이 발표되어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미 초안에 담긴 방향성이 향후 실손보험의 변화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실손보험은 과거와 똑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일부 가입자가 보험금을 많이 타간다, 보험 재정이 부담된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일부 가입자를 자세히 보면 대부분이 고령자, 만성질환자, 증증 환자입니다. 즉, 병원을 자주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가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보험료도 꾸준히 내셨고 치료가 필요해서 보장을 받은 정당한 가입자입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편 방향은 어떤 치료는 보장하고 어떤 치료는 조정하고 경증, 중증을 나누고 대형 병원 이용 시 부담을 달리하는 방식 등의 조정하는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손의 역할이 달라질 가능성이 생긴 거죠. 자, 현재 발표된 초안과 다양한 정책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변화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증 중심 보장 강화, 경증 치료는 조정. 자, 이미 공개된 5세대 실손 초안에서도 이 흐름이 가장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 감기, 피부염, 단순 통증처럼 빈번하지만 치료 강도가 낮은 질환은 보장 방식을 조정하는 방안. 반대로 암, 뇌, 심장 같은 중증 질환은 기존 보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필수 치료 중심으로 실손을 재정비하는 방향 자체는 이제 피하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특히 초안에는 상급 종합병원에 경증 환자가 너무 많이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 규모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다르게 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기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동네 병원 대신 대형 병원을 방문할 경우 부담 구조가 달라지는 모델이 제시된 바 있죠.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소비자의 병원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입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레이저 치료처럼 과거에는 그냥 청구하면 나오는 경우가 많았던 비급여 항목들, 최근 몇 년간은 치료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의무 기록이 필요하고 일정 횟수 이상은 심사가 더 엄격하고 심사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5세대 초안에서도 비급여는 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 보장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이 언급되어 있어 앞으로 더 촘촘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은 어떤 병원비든 다 보장해주는 보험이 아닌 기본적인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으로 성격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는 정말 중요합니다.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은 약관상 모두 15년마다 자동 재가입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가입자는 2029년에, 2020년 가입자는 2035년에 그 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 상품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때 판매되는 실손이 어떤 구조냐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만약 그 시점에 5세대 개편안이 반영된 새로운 실손이 판매되고 있다면 그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에 가입했으니까 괜찮다. 내 실손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향후 5, 6년 안에 대부분의 실손보험이 새로운 구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소비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손은 기초 공제예요. 그 위에 나머지를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실손이 다루는 범위는 앞으로 급여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고 비급여, 선택치료, 고가치료의 빈틈은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빈틈을 채워주는 보험이 바로 3대 진단비, 수술비, 중증치료 중심의 담보들입니다. 예를 들어 백내장 200만 원, 부정맥 시술 300만 원, 뇌혈관 중재술 400에서 500만 원이 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비용은 실손만으로는 온전히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실손과 치료비 보장이 함께 있는 그런 구조가 가장 안전한 설계입니다. 지금 당장 상품을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내 실손보험이 몇 세대인지 세대별로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 재가입 시점을 체크하셔야 돼요.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는 15년 뒤 자동 전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실손의 빈틈을 치료비 담보로 보완, 비급여, 선택치료, 중증치료는 진단비, 수술비가 효율적으로 보완해 줍니다. 네 번째, 개편 흐름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세요. 5세대 개편안은 현재 초안 단계이지만 향후 실손보험 구조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손보험은 더 이상 하나만 있으면 병원비가 해결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가입보다 관리, 유지보다 리빌딩, 변화보다 준비의 시대가 옵니다. 이번 영상은 실손 준비 시리즈 1편이었어요. 자, 2편에서는 2013년 이후 가입자 자동 재가입 구조,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이 내용을 더 깊게 다뤄드릴게요. 불편하지만 정확한 이야기, 불편한 보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